12월 5일이 무역의 날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무역 적자 속에도 수출 사상 최대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무역이 세계 6위랍니다. 어휴, 우리나라가 좀 위상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가 올해 6,8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 사상 최대 수출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사상 최대 수출액은 지난해로 6,44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럼 작년보다도 올해 수출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또 여기서도. 자, 이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 올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액은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수출액도 6,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달성했지만은 무역 적자도 4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 무역 적자가 뭡니까?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월간 무역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올해 누계를 쭉 모아 보니까는 약 4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자, 결국은 이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무역 적자, 그러니까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는 것은 참으로 반기고 환영할 일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밖에서부터 돈을 많이 벌어왔다. 그 벌어온 돈들을 그 제에만 놓겠습니까? 아니죠. 직원들에게 뭐 복지 향상도 해주고 급여도 올려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안 그러면은 나가는 세금들도 엄청날 거니까 어쩌는 동 그 직원들도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문제는 적자죠, 그죠? 무역 적자. 아시다시피 이번에 무역 적자가 이렇게 발생한 이유는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가 가장 크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에너지 가격, 결국은 원유가였죠, 그죠? 원유가였는데, 보시면 이걸 한번 보시죠. 자,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 변동표를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1년치거든요. 지금 1년치. 작년도 12월 달에 유가는 70달러, 70불 정도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2월 달, 3월 달부터 치솟기 시작하죠. 얼마까지? 12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2월 말에 발발했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가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120달러를 뚫고 올라갔었죠. 이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100달러 이상에서 유가가 지속되면서 국내에 우리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니까 그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면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원이 원유니까. 이러한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원유 가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는 수입하는데 에너지 수입에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적자로 돌아서게 만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오늘자거든요, 그죠? 오늘자 보면은 그 원유 배럴당 가격이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74달러입니다. 74달러. 거의 작년 말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봐도 되겠죠. 작년 말 수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효과들은 다시 몇 달 뒤에 효과가 실제로 지표로 나타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나라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다. 같은 양의 원유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배럴당 100달러 이상을 주고 샀다면은 이제는 배럴당 70달러 정도만 주고 살 수 있다면은 당연히 수입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다시 말해서 무역 흑적자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는 무역 적자가 심하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유가가 지속된다면 무역 적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타난 그 유가 하락의 원인들로 꼽고 있는 것들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들도 있던데, 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되는 원가가 낮으면은 일단은 유리한 거니까, 그죠? 경기 침체는 좀 다음 스텝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그런 거겠죠. 유가 하락으로 수입액은 줄어들겠지만 덩달아서 경기 침체가 되어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서 수출액도 감소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만 피한다면은 뭐 무역 수지 개선이 결국은 그대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니까 그대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를 계속 제가 월간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경기 향방을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발발한 지가 1년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러시아의 푸틴이죠. 푸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너무 길게 끌어봤자 양측에서 지금 소모전이 나가죠. 완전히 막 돈으로 퍼붓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 적당한 선에 타협을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적당한 선에서 뭐 종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1년 정도 했으면은 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그 발생한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의 가장 그 기저에 있던 것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는데, 그것이 종전이 된다면은 또 하나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